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도박판됐다고 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강제 매매된 2030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3년간 닉스의 2배 먹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계좌가 완전히 깡통이 된 그런 2030이 많은데, 강제 매매 청산된 계좌 중에서 무려 62%가 203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는 이런 세대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확인 사살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2배 먹기 레버리지 상품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홍콩에서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지금 김용범이가 놓친 것이고 이재명이가 놓친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정권은 김용범 동체시장이라는 자와 그리고 이재명이 협잡해서 이 2배 먹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죠, 원래는 올해 말쯤에 출시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준비를 해서 올해 말쯤에 그 상품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김용범이가 서두르면서, 이재명 정권이 서두르면서 이것이 급속도로 아주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전에 이 상품을 의도적으로 출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런 3전 닉스 2배 먹기 상품이 한국 시장에 가져온 폐해는 너무나 큽니다. 거의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왜 김용범이는 이런 평범한 사실을 놓치고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자, 우리 시장은 말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단 두 종목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말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두 개의 상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두 개의 그 종목에 또 여러 또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가총액의 절반을 두 종목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도 돈이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배 먹기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니까 이게 다시 돈이 4배만큼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돈이 거의 몰려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2배 먹기 레버리지 상품을 또 출시를 하니까 삼성전자의 2배, 하이닉스의 2배 돈이 몰리게 돼서 원래 이 레버리지 상품이 없을 때보다 4배만큼 돈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술적으로 말하면 두 종목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에, 그리고 두 종목 레버리지에 돈이 너무나 많이 몰렸다는 말입니다. 돈이 다 그리로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다른 데 있던 돈까지 다 싹 쓸어서 그 두 종목에 배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도박판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도대체 몰랐단 말입니까? 이 평범한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한번 이 관련된 뉴스를 들어보시고 계속 단일 종목 레버리지 미국은 괜찮은데 한국은 왜 시한폭탄일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풀긴 했는데 규제가 워낙 빡빡해서 겨우 이 두 개만 통과했거든요. 미국은 다릅니다. 레버리지 상품만 수백 개라 자금이 넓게 분산되죠. 반면 한국은 레버리지 자금이 삼전, 하이닉스 이 두 곳에만 몰려요. 거기다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고요. 이렇게 덩치 큰 두 종목에 레버리지까지 붙으니까 조금만 출렁여도 그 변동성이 코스피 전체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미국은 괜찮은데 한국은 왜 시한폭탄일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때문입니다. 한국은 맞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풀긴 했는데 규제가 워낙 빡빡해서 겨우 이 두 우리는 개만 두 종목만 했죠.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수백 개 종목이기 때문에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레버리지 자금이 삼전, 하이닉스 이 두 곳에만 몰려요. 거기다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고요. 이렇게 덩치 큰 두 종목에 레버리지까지 붙으니까 조금만 출렁여도 그 변동성이 코스피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삼전 닉스에 돈이 다 몰렸는데 여기를 갖다 두 배를 만들어 놓으니 도박팔이 돼가지고 다른 게 시시해서 못하는 겁니다. 돈이 이쪽으로 몰린 겁니다. 전부 다 돈이 이리로 그냥 완전히 몰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출렁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7% 빠지는 사이에 삼전과 닉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손실이 30%가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그냥 산술적으로 7% 빠지면 그 두 배 14%만큼만 미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그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산술적으로는 이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할 때와 지금의 가격이 7% 빠진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30% 이상을 미치게 된다. 지금은 30%도 훨씬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목요일 날 급락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시한폭탄을 만든 것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권입니다. 바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앞에서 추석거렸는데 김용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김용범 따위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만듭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의 지시나 허락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금융위원장이 말이죠.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되는데 말을 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두 배 먹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금융관계 수장이 말이죠. 들어 누워서라도 끝까지 말렸어야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원칙적으로 반대했는데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압력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은 거죠. 김용범이가 하나의 주연이 되고 이재명이가 감독이 돼서 이렇게 두 배 먹기 레버리지라는 상품을 시한폭탄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설치한 거죠.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김용범이 져야 되고 이재명 정권이 져야 되고 이재명이 져야 되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지금 쌓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검 사유가 또 하나 쌓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특검 사안입니다. 국정조사 사안입니다. 국회의원 말이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십시오. 이걸 국정조사를 안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됐는지, 그리고 원래는 올해 말로 생각했다가 그렇게 앞당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누가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그리고 그로 일어난 폐해가 지금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거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한국판 주식시장, 한국판 주식시장, 다시 말해서 이제 도박판 주식시장이라는 말과 이제 등가하고 돼버렸는데 한국 주식시장 하면 도박판 주식시장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코스피 하면 이게 카지노 코스피 이런 말이 붙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뭐 산업이 어떠니 수출이 어떠니 경제 대국이니 나름대로 말이죠. 수출을 많이 하느니 그런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됐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청와대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의 좋아요,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